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암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수술도 잘 끝났고 주사도 약도 빠짐없이 잘 챙겼고 의사가 하라는 건 모두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 중 하나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셨던 과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췌장암을 직접 겪었던 저의 동료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한 분 한 분께 자세히 못 드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동료 의사는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의 변화를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교과서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수술도 계획대로 끝났으며 항암 치료 역시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해요. 치료는 잘 가고 있는데 암이 멈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검사 수치만 놓고 보면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검사를 볼 때마다 그는 같은 찜찜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줄고 있다는 안도감은 없고 그대로 버티고 있거나 아주 느리게라도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는 그 상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암이 갑자기 커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 몸이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암이 버티기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치료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태.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바로 그 애매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은 암이 커지느냐 줄어드느냐만 보지만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바로 이 중간 상태가 가장 길게 이어집니다. 암이 급격히 커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 몸이 암을 몰아내지도 완전히 눌러놓지도 못한 채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암을 더 공격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내 몸이 암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치료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몸의 상태는 회복이 아니라 정체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치료 바깥의 일상에 숨어 있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기 검사를 앞두고 영상 촬영을 준비하던 날 몸에 포도당이 주입되는 과정을 보며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포도당일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에서는 당을 얼마나 끌어당기는지를 통해 암의 활동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치료실 밖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겹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바쁠 때, 습관처럼 집어들던 과일, 끼니를 대신에 먹던 과일, 이건 몸에 좋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던 선택들. 그는 그제야 이 선택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기간 내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치료실 안에서는 암을 억제하려고 애쓰면서 치료실 밖에서는 나도 모르게 암이 버티기 쉬운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그를 식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과일을 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과일을 바라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일을 막연히 몸에 좋은 음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과일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췌장이 얼마나 급하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당을 흔들어 놓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한 선택은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췌장을 흔들던 방식부터 끊는 것이었습니다. 술도 아니었고 약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해로워 보이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플수록 더 챙겨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선택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과일을 식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 대신 먹어도 괜찮고, 입맛 없을 때 먹어도 괜찮고, 밤에 먹어도 죄책감이 없는 음식, 바로 이 인식 때문에 췌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예고 없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일이 어떤 속도와 형태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자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중심축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 기능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췌장암 치료 과정에서는 이 조절 능력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수술로 인한 구조 변화, 항암 치료의 영향, 체중 감소와 전신 염증 반응이 겹치면서 췌장은 항상 여유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일의 종류부터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복에 들어오는지 씹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는지 양과 횟수를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인지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식탁을 다시 보니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왔던 선택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가 실제로 고민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고 있을 수 있는 주의해야 할 과일의 공통된 유형 4가지. 둘째, 왜 그 과일들이 췌장이 약해진 몸에서는 회복을 돕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셋째, 췌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만 정리하셔도 췌장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보다 무엇부터 조심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지실 겁니다. 특히 지금도 과일은 몸에 좋다는 생각 하나로 습관처럼 과일을 드시고 있다면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췌장암을 겪은 동료 의사가 가장 먼저 바꿨던 과일 선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주의해야 할 과일의 공통된 유형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과일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은 부담스럽고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바나나 하나, 사과 1개로 아침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복이라는 조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에 아무런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일 속 당분이 훨씬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공복에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식후보다 약 1.5에서 2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때 췌장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요구받게 됩니다. 췌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반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 단계에 있는 몸에서는 이 반복이 췌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에서 치료 과정 중 혈당 조절 이상이나 새로 발생한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약 30에서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췌장이 이미 예민해진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흔드는 선택이 회복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암을 겪은 동료 의사는 이 지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는 게 가장 가벼운 선택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췌장에는 가장 빠른 시험 문제였어. 그래서 그는 공복에 들어오는 과일부터 식탁에서 가장 먼저 지웠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스, 스무디처럼 씹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형태의 과일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망고를 갈아서 마시거나 사과나 배를 주스로 만들어 한 컵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스무디로 끼니를 대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문제는 이 형태의 과일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입니다. 실제로 영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과일이라도 통째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씹는 과정이 사라질 경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반응이 약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당분만 먼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췌장은 이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인슐린 분비를 요구받게 됩니다. 췌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반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 단계에 있는 몸에서는 이 반복이 췌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 중 혈당 변동 폭이 큰 그룹에서 치료 경과가 불안정한 경우가 더 자주 관찰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셋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과일 믹스처럼 수분이 빠진 과일은 겉보기에는 양이 적고 간편해 보이지만 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과일에서 수분이 빠지면 당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부피는 줄어들고 당의 농도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해외 식품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포도 한 컵과 건포도 한 컵을 비교했을 때 당 함량은 약 3배 이상, 칼로리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말린 망고 역시 생과일 기준으로 보면 같은 무게 대비 당 함량이 2배 이상 농축됩니다. 문제는 이 농축된 당분이 적은 양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농축된 자극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린 과일은 소량이면 괜찮다는 생각부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넷째, 하루에 여러 번 습관처럼 간식으로 먹는 과일입니다. 이건 특정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횟수의 문제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기운이 조금 떨어져도 무심코 손이 갑니다. 하지만 췌장은 한 번의 큰 자극보다 작은 자극이 반복될 때 더 지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혈당 변동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하루 동안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는 패턴을 보인 경우 췌장 기능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췌장암 치료를 받는 환자군에서는 이런 혈당 변동 폭이 클수록 전신 피로감과 회복 지연을 더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복에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 것, 씹지 않고 마시는 과일을 피할 것, 말리거나 농축된 과일을 조심할 것, 과일을 간식처럼 반복하지 말 것, 그리고 먹는다면 식사 안에서 천천히 소량으로. 실제로 췌장암을 직접 겪은 의사도 결국 이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췌장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선택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일은 어떤 종류일까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당이 천천히 들어오고 양을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같은 양의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은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흡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에서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는 혈당 반응 지수가 낮은 그룹에 속하며 식후 혈당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공복에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식사 후에 한 숟갈, 두 숟갈 정도로 제한해서 먹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블루베리 다음으로 같은 기준에 들어오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당 함량은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딸기 100g에 들어있는 당은 약 5g 내외로 바나나나 포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게다가 딸기는 수분과 식이섬유 비율이 높아서 당이 한꺼번에 흡수되기보다 천천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딸기는
공복에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식사 후에 서너 개 정도를 곁들이는 방식이 췌장을 덜 흔드는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량이 특히 높은 과일입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라즈베리 한 컵에는 식이섬유가 약 8g 이상 들어있어 과일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식이섬유가 많다는 건 당이 들어오는 속도를 그만큼 늦춰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는 양을 많이 먹기보다 요거트나 식사 후에 한두 숟갈 정도로 제한했을 때 혈당 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당 함량 자체가 아주 낮은 과일은 아니지만 식이섬유와 유기산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실제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키위를 식사 후에 소량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키위는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이기 때문에 반 개에서 한 개 이내로 양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과일들이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당이 적어서가 아니라 당이 천천히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많이 먹기 어렵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무슨 과일이냐보다 이 과일이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적은 양으로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소량의 키위는 췌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같습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식사 안에서 천천히 소량으로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과일이라도 췌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과일의 종류만큼이나 시간대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가장 피해야 할 시간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침 공복입니다. 잠에서 막 깬 상태는 혈당 조절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이 단독으로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췌장은 갑작스러운 대응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몸 전체의 대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시간대에 들어온 과일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 혈당 변동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밤에 허기가 진다고 해서 사과 하나, 귤 하나로 마무리하는 습관은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시간대도 있습니다. 하나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온 상태에서는 과일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임상 영양 연구들에서도 식사 후 소량의 과일 섭취가 혈당 곡선을 보다 완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보고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대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움직임이 있는 날에는 과일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잘 사용됩니다. 중요한 건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주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복은 피하고 식사 안에서 활동이 남아있는 시간에 소량으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과일로 인해 췌장이 흔들리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는 무엇을 더 먹으려고 애쓰기보다 내 몸을 흔들던 습관 하나를 덜어내는 것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췌장암을 겪었던 그 동료 의사도 이 사실을 몸으로 겪었다고 했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공복에 먹던 과일을 식사 안으로 옮기고 추수처럼 빠르게 들어오던 방식을 멈추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던 습관을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검사 수치를 단번에 뒤집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기적처럼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몸이 더 이상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 검사에서 보이던 그 애매한 상태, 줄어들지도 커지지도 않던 그 구간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보다 몸 전체의 반응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때서야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받지만 회복은 결국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지점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암이 빠르게 자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심할 만큼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 의사는 지켜봅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이 남아있는 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무엇을 더 먹을지, 무엇을 더 보충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내 몸을 계속 흔들고 있던 작은 습관 하나를 내려놓는 선택이 의외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식으로 먹고 있었구나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이미 방향은 충분히 잡힌 겁니다.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을 전부 끊을 필요도 없고 식단을 갑자기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공복에 먹던 과일 하나를 식사 뒤로 옮기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췌장은 훨씬 덜 놀라게 됩니다. 이 영상이 본인이나 가족의 식탁을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게 했다면 같이 보면 좋을 분들에게 카톡으로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기준 하나가 불안한 시간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기준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필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